중학교 2학년 사경의 4%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에는요, 9등급 제도에서 어떤 학생이 국어가 우리 대성고등학교에서 예일여고에서 선정해서 국어가 전교생 중에 6%예요. 잘했죠? 근데 9등급 제도에서는 얘는 1등급은 아니죠. 6%니까. 그리고 수학은 5%, 영어는 5%, 통사 통과가 5%, 5%였어요. 아, 그럼 이 친구는 9등급 제도였을 때는 1등급이 다 안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한 2.0등급 정도 나왔던 아이예요. 근데 이제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5등급 제도로. 5등급 제도로 할차라니까 얘는 다 뭐가 됐습니까? 1.0등급이 됐어요. 자, 그러면 9등급 제도에서 2.0등급 정도 나온 애들은 이미 입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대학을 다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니까요. 너 내신 몇 등급이야? 저요? 한 2.0등급이요. 그럼 그 친구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스카이는 아니었어요. 앞에 2가 떴다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부학군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스카이는 못 가는 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5등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 친구가 1.0이 됐잖아요. 그럼 이 1.0을 대학에서 인정을 안 해주냐면 당연히 하긴 하죠. 인정 안 해줄 거면 뭐하러 등급을 그런 식으로 칼을 바꿔달기를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동국대를 갈 수 있었던 학생이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해자스럽죠? 여기까지 봤을 때 완전 해피엔딩 같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생도 좀 와 있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고생한다, 니네들도 아침부터 지금. 밥은 먹었냐? 너무 착하네요. 아직 엄마 손잡고 이렇게 11시에 설명회를 오다니. 네. 이 친구들이 혹시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집에 있는 그 아이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남학생입니다. 여학생일 수도 있죠. 수학에 좀 미친 자예요. 과학을 또 좋아해요, 애가. 근데 영어는 단어 외우기가 싫대요. 우리 애가 암기하는 걸 참 싫어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세상에 암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걔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걔가 그런 성향을 조금 더 많이 강화가 됐겠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 이 친구는 또 엄마를 말을 잘 안 들어요. 지고집이 좀 있고 또 엄마는 아이한테 좀 반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이가 좀 주도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친구들의 경우 성적이 수학이랑 과학은 굉장히 탑 하위권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그래서 수학학원에 가면 걔는 영재 소리 들어요. 또 과학도 굉장히 잘해서 과학 선생님들도 이 정도면 완전 얘는 과학고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영재고도 생각해봐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 성적과 국어 성적을 모르시니까.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학고나 영재고를 당연히 안 가고 못 갔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고등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뭐 숭실을 갔다던가 충남이나 대성, 선정을 갔다 이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국어가 12%가 떠버려요. 내신에서.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생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냐고요. 그리고 역시나 수학과 과학은 배신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 3%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영어도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주화를 다녔겠죠. 자, 그리고 통사, 그러니까 통합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딱 보니까 국어랑 통합사회처럼 긴 글을 읽고 뭔가 문과적인 어떤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 부분을 굉장히 절고 앉았죠. 그러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뭔가 우리는 희망을 또 품어야 되니까 엄마도 그렇고 아버님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그렇고 괜찮아 엄마. 그래도 내가 수학은 3%잖아? 수학이 제일 중요한 과목인데 온 세상 대한민국은 수학에 미쳐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좋은 그림들이 앞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얘가 9등급 제도였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9등급 제도로 한 사람이 얘 등급은 1.6등급이 되거든요. 그럼 1.6등급 나쁘지 않잖아요. 2등급이 안 떴으니까. 얘는 스카이를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학생, 글쎄요, 조금 약간 불균형이 있으니까 서강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갈 수 있는데 5등급제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등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1.0이 아니죠. 그래서 1.2등급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얘는 동국대밖에 못 갑니다. 이유가 뭐냐? 과목별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목별 불균형.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0이냐 1.2냐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9등급 제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5등급 제도에서는 드러나는 상황이고
뭐가 드러나느냐? 구멍 난 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과목별 불균형.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잘 모르고 우리가 지금 어떤 학원 세팅이나 아이의 학습의 밸런싱이 좀 깨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 올려보냈다가 나중에 와장창 깨져버리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죠. 이게 복구가 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평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멍 뚫린 과목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진단을 해야 되고 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국영수 탐구가 1112 이렇게 나온 학생은 1.25가 돼서 스카이 의대를 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하나가 3등급이 딱 떠버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인서울은 못 간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첫 번째 페이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직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입결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고서 아이하고 좀 얘기를 진지하게 나눠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님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에 있어서 주변에 또 입시 치르신 뭐 친척분들도 계실 거고 지인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남의 집 애들의 속사정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아시겠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입시 쪽에 있고 해마다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입결까지 이 과정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나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학생 입장에서는 이번 생이 최초 아닙니까? 입시를 치르는 것도 최초고 학부모 입장에서도 뭐 5번, 6번을 치르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요즘에. 한 번 아니면 2번에서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특수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 원서 쓸 때까지도 착각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은 너무나 부단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고등학교에서도요, 원서를 6장 쓸 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컨설팅 해주시지는 못해요. 결국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 자, 이렇게 돼서 마지막까지 어떤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렇게 앞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과목별로 뭔가 불균형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영어학원도 보내실 거고 수학학원은 뭐 무조건 보내실 것 같고 이제 과외도 시키실 수 있고요. 국어도 어느 정도 세팅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슬슬 뭐 과학도 좀 시켜야 되나? 혹은 책도 좀 읽히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는데 왜 저렇게 불균형이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공부의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머릿속에는요, 학원 숙제가 있죠. 학원 숙제. 그렇죠? 그래서 학원을 다니고 각 학원에서는 또 숙제가 무자비하게 오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공부를 하냐 그러면은 학원 숙제했냐? 그럼 학원 숙제를 다 했으면 공부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주말에요. 학원 안 가는 주말입니다. 그때 학생의 순수한 공부 시간이 몇 시간 정도가 될까요? 졸는 거 아니죠? 기절하신 거 아니죠, 사실? 예, 주말입니다. 순수한 공부요. 학원 숙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규칙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릴스를 본다, 쇼츠를 본다, 유튜브를 본다는 것은 하루에 너무너무 규칙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죠. 근데 규칙적으로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걸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사실상.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험을 스마트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긴 글들을 읽어내야 되고 무려 70분 동안, 100분 동안 앉아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포인트는요. 시험을 봤어요. 각 학원에서 빡세게 시키긴 하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를 보고 문제집을 푸는데 틀린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실수였다 그러고 뭘 못 봤다 그러고 뭐 깜빡했다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죠. 왜냐면 저런 식으로 틀려버리면 틀린 걸 계속해서 틀릴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주말에도 학원을 모두 예를 들어 뭐 주 7일 보내시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모든 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이 학원 세팅으로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혹시 시간표인가? 이런 것들도 진단사항에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질문들을 좀 드렸는데요. 대답을 이렇게 누구 옆에 있는 분들이 꼭 듣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스스로 한번 대답을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좋은 점수를 주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직은 좀 그렇지 않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험을 준비하는 고1 학생의 고민은 사실상 90%가 중학교 학습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이 드러나요.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스페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SMP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학생들의 영어과뿐만 아니라 국어랑 수학, 통사, 통과, 전반전 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애들은 그걸 할 필요가 없지만 중학교 때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과목별로 학습 솔루션을 주고 체크해주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돌렸어요. 자, 지금 얘기를 잠깐 들으셨겠지만 이게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거든요. 한두 번 터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는 대면을 해서 본인이 진행했던 얘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진행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해주는 게 일주일의 미팅을 통해서 하는 거고 매일매일 슬랙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가 학습한 내용들을 올려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 약간 지도사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저희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일단 이 친구들은 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구나. 즉 학원 숙제가 다였어요. 근데 또 그거마저도 다 못해 또. 학원에서 또 숙제 못했다고 안 했다고 또 막 카톡 오고 막 문자 오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경우 지금 이 시험 문제들을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게 이제 국어예요. 그리고 수학입니다. 그리고 영어예요.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간에 4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있어요. 4등급. 4등급이 그렇게 남의 집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과목마다. 4등급을 받는 아이들은요. 일단은 문제를 제대로 읽지를 못해요. 이거 안 그럴 것 같죠?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똘똘하고 인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못 읽어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려면 여러 번 읽어야 된다거나 시간이 좀 걸리는 상황이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3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 같은 경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산 실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개념 이해에 대한 본질적 문제일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2등급인데 2등급 학생들은 이거예요. 조금만 하면 1등급 될 것 같잖아요. 2등급 아이들은. 근데 2등급 아이가 1등급 되는 게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3, 4등급 애들이 올리는 건 그나마 조금 할 수 있어요. 근데 2등급이 1등급을 뚫어버린다? 이거는 진짜로 지난한 상황들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예리한 송곳 같은 어떤 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2등급이 1위 올라간다는 건? 근데 얘가 뭐가 문제냐면 왜 만년 2등급이냐? 틀려놓고 틀린 문제를 분석을 안 해버려요. 그냥 조금만 열심히 하면 더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이하게 가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뭉뚱그린 상황에서는 예리한 송곳 같은 1등급의 킥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좀 과목별로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 과목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국어, 수학, 영어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국어 지문 좀 보시면 어떠세요? 큰 자녀가 있으시면 경험이 있으실 텐데 고등학교 1학년만 올라가면 모의고사 지문이 저 정도 길이가 돼요. 비문학 같은 경우. 오랜만에 보시죠. 사실은 우리가 성인 된 이후에 저렇게 긴 비문학 지문을 읽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웹상에서도 저 정도 길면 일단 패스하지 않나요? 안 읽혀요. 우리도. 동영상으로 대체하죠. 이걸 좀 더 쉽고 재밌고 맛깔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대체안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당연히 그런 문화 속에서 더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수능 같은 경우 어때요? 막 철학 지문이 나오잖아요. 비문하게 막 해겔 지문 나와버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저 긴 지문을 시간 내에 읽고 문제를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문학에는 한자어의 어휘들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고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실은 문해력에 대한 어떤 난제들을 좀 품고 있죠. 대체로 우리가 유튜브나 쇼츠나 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하게 되는 내용들은요, 모두가 다 구어체죠. 지금은 구어체 시대예요, 완전히.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 보게 되는 모든 글들은 당연히 문어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 마찬가지고요. 제가 문제점을 알겠더라고요. 뭐냐면 안 읽어요. 글을 읽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언제 읽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애가. 맨날 읽을 것 같죠? 굉장히 짧은 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내려 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뚝딱뚝딱거리고 읽어봐. 아니 글을 깨쳤으니까 한글 깨치기 했고 다 구몬 뭐 국어 했으니까 글은 읽죠. 근데 마치 9살, 10살짜리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두꺼운 어려운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읽어봐 그러면은 이렇게 읽기는 하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문해력입니다. 좀 심각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심각하다, 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우리끼리 뭐 심각해, 문해력이 부족해라고 다들 떠들어대긴 하지만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논의를 활발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일단은 문제라는 생각은 우리가 다들 공유를 하실 겁니다. 수학의 경우는 2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문자화된, 공식화된 이런 내용들을 보고서 그림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함수와 도형을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함수나 도형으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논리, 본질적인 내용일 겁니다. 지금 이제 뭐 유명한 이제 일타 강사들이 참 현장 강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대인재나 이렇게 목동이나 강남 쪽에 일타 강사 수학 선생님들의 수업들을, 유명한 수업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몇백 명씩 여기 이제 12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강사가 수업을 해요. 그런데 현장 수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저 옆 교실에서 120명이 또 수업을 들어요. 모니터로. 마치 예배처럼. 그러니까 본관, 별관 이렇게 예배처럼 그런 수업들이 있어요. 지금도 현장 강의에서 마감 치는 강사. 근데 그 유명 수학 강사님 중에 이 수업만 하신 분이 있어요. 계속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얘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어의 경우는요, 일단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 품사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냥 단어 몇 개 외웠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생산하단지, 생산물인지, 그럼 생산만 들어갔다 그러면 다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고등학교 가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예리한 문제는 못 풀어요. 진짜로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고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각각의 품사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채소고 이거는 생선이고 이건 치즈라는 재료라면은 생선과 치즈와 야채나 이런 내용물을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일종의 문장의 성분이겠죠. 그걸로 주어를 만들 수 있어. 이 재료를 가지고는 동사를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치즈랑 뭐 채소랑 뭐 고기류가 뭔지는 아는데요, 그걸로 요리가 뭐가 되는지는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된 요리 한 상을 우리가 받아서 그걸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뭐가 들어갔는지를 아예 모른다는 거잖아요. 외래어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어를 하나하나씩 외우지만 그게 완전한 풀 센텐스가 됐을 때를 온전하게 연결을 못 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영작이 뭐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단문 영작뿐만 아니라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독해도 하고 풀이도 하고 구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어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마음고생과 그 모욕감, 굴욕감, 자괴감, 그리고 부모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까지 굉장히 아이들이 온몸으로 고1 때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지켜보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 중2, 중3 때 지금 요만할 때 정말 스킨십 많이 해주시면서 손도 잡고 표현도 많이 하시면서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공부 상태에 대한 가치 진단과 공감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자,
실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앞페이지에서 내용을 들으신 그 내용과 같은 상황을 겪다 보니까요. 학원은 계속 보냈거든요. 한 달에 30몇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꼬박꼬박 결제를 해서 통장에 이렇게 내역을 보면은 진짜 꾸준히 잘 빠져나간다 이런 느낌이면 빠져나간 만큼 애 성적도 그렇게 조금씩 우상향을 좀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중학교 3학년 3월이 됐을 때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 재학 중인 얘가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네요. 이 친구가 영락중학교를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이 돼서 3월이 됐을 때 이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어학원이긴 하지만 국어, 수학, 영어 모의고사를 중3의 경우는 이제 연에 4번에 걸쳐서 정색을 하고 시험을 봅니다. 고사장처럼 정리를 해가지고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불러다가 하고요. 막판 되면 이제 외부생들도 오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적을 분석을 해서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어느 고등학교에 가면 내신이 몇 등급 정도 나올 거야 예산 등급까지 해갖고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래서 국수형 모의고사 본 거예요. 그때 봤더니만 중학교 3학년 3월이 됐어요. 61점 국어가 100점 만점에 그리고 수학은 60점 영어는 70점 그래서 4등급 3등급이 나왔죠. 61, 60, 70 깜짝 놀랐겠죠? 왜 이렇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목표 등급을 잡아줘서 73, 72, 79까지 올려야 돼.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2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보니까 이런 어떤 등급들의 목표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어, 수학, 영어 문제 중에 몇 번이 뭐가 틀렸는지가 다 체크가 돼 있죠. 정오표가.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국수형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국어가 18번, 19번, 20번, 21번 이렇게 쭈라라 틀렸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아까 앞페이지에서 문제를 읽지 못하는 4등급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3등급 틀린 문제를 다시 보지 않고 왜 틀렸는지를 모르는 2등급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문제가 뭐고 내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났는지를 파악을 해야 채워서 그 다음 시험 볼 때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번호별로 뭐가 틀렸고 그 개념이 뭔지까지를 같이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어를 보니까 너는 지금 비문학을 완전히 안 한다 지금. 그리고 문학과 비문학 고전에 있어서 밸런싱이 좀 안 맞고 있고 특히 비문학이 지금 빵꾸가 났으니까 그걸 좀 채우자. 수학의 경우는 기하, 도형, 심화 문제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필요하다. 요 몇 번 문제 유형인 거 보이시죠? 자, 영어는 일단 이 친구 영어 보니까 뒷부분에 40번대로 가니까 와장창 막 틀리고 자빠졌죠.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라요 얘는. 그리고 끝에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앞에 페이지까지는 다 단문이거든요. 패러그래프 하나짜리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7페이지를 가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장문이 두 지문이 확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읽어요. 안 읽혀요. 오해만 체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장문이라는 문제들이 오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오답률 탑5 이런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읽어내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틀렸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왜 이러는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집중을 70분을 못하네 이 새끼가. 그리고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으로 인지를 못하고 걔 푸는 것만 봐도 알아요.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펜을 딱 들고요.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예요. 한번 보세요. 문제 풀려고 그러면 점 찍어요. 무슨 모우스 부호 하는 줄 알았어. 이 시대에. 왜 그러냐면 걔는 지금 문장을 모르고 지가 아는 단어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온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 목표 등급을 결정을 해줬고 아까 말씀드린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 등급을 성취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 부분을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과목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싹 지나고 나서 중학교 3학년의 3월에 다시 한번 진단하고 3학년에 진짜 본격적 과정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이 성적표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아이들은 중1
벗어나서 중2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1월에 이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시험을 좀 일찍 보면 어때요? 혹은 일찍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시험을 보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앉아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시험을 본다라는 행위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을 좀 닦고 그 다음에 세팅 값을 좀 세워서 중학교 2학년 11월에 이런 목표 등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가면은 이주아 어학원에는 시나리오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쳐서 HP 예비고일반에 HP 1, 2, 3반이 있거든요. 레벨별로. 어느 반에 들어가서 어떤 시나리오를 거쳐서 고등학교에 어디를 가면 몇 등급이 나오는지까지의 시나리오가 쫙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자, 학년별 고등학교 준비 과정을 한번 정색을 하고 보면요. 중1 지금 끝났잖아요. 중1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들을 교육부에서 지금 지칭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이제 배움이죠. 문해력, 이해력, 독서, 학습의 준비예요. 준비. 그리고 이제 본격적 중2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중2가 앞서 서두에 가장 중요한 학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비로소 모든 전과목의 개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목별로 선행을 시키는 과목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선행은 심화를 할 수는 없어요. 찍먹이죠, 찍먹. 선행이라는 거 말 자체가 찍먹 아닙니까? 그게 부먹일 수는 없지 않나요? 그래서 찍먹을 좀 했던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부먹을 우리가 해야 될 때 개념이 이제부터 들어가는 것이다. 교과 과정상. 그러면 이제 개념 정리를 하게 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생경하고 낯선 공식과 그런 어떤 원리와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흡수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될 때에는요. 일단은 듣고 정리를 해야죠. 본인 스스로. 누가 정리된 거를 갖다가 내가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라는 부분들을 본인이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정리를 굉장히 못합니다. 정리를 못해요. 노트를 정리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적어놓은 거를 베껴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 개념을 다 보고 다 듣고 여러 번의 교과서를 읽고 내가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복잡한 내용을 짧고 간단하고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마지막 끝판왕의 이해의 끝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경험이 많이 부족한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연결을 해야 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이 공식이 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을 해야 되고요. 노트 필기해야 되고 모르는 거 당연히 질문해야 되고 학습으로 연결을 시키는 과정이 바로 중학교 2학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본질의 본질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의 이 과정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잘했다 그러면 이제 중3으로 넘어가겠죠. 중3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해서 그 개념을 가지고서 풀 수 있는 유형별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겠죠. 이 문제는 저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겠군.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대로 파악을 했다 그러면 전반적인 올 세트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한 세트를 풀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중3 때 필요하죠. 그리고 학습의 범위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면 이제 본격적 게임이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약간 엇박자로 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고1 때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고1 때는 또 이제 사실은 실질적인 성적이 나와버리잖아요. 숫자가 요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전 과목 자체를. 그리고 아까 첫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고1 때 올라가가지고 내가 중학교 때 정말 사춘기 시게 알았고 막 엄마랑 너무나 싸우고 공부를 하는 거는 애가 그냥 사람만 있으면 다행이다 뭐 이런 정도였다 그러면 고1 때 이걸 시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아까 첫 페이지에서 어떠셨어요? 밸런싱이 깨지면 이게 대학 가기가 쉬워지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이제. 이게 더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등급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과목은 그렇게 해결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고등학교 자녀분을 두신 선배 어머님들이나 지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하나 올려놓으면 뭐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거 올려놓으면 이제 됐다. 다른 과목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걔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걸 다 가져간다는 게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고1 때는 이제 오답 정리하고 학습 방법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3학년에 이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대체로 어때요? 외면해요. 학원에 이렇게 애를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그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학원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학원을 20년 넘게 했잖아요. 학원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거 완전 굴하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애가 한 명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과외는 맞습니까? 저 과외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학원 하기 전에. 과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이 집 가서 수업을 해요. 제가 다녔던 그 동네가 있어요. 지금 생각나네. 딱 가면은 이제 잠원동, 그리고 옥수동, 그리고 이제 그 청담동 그 일대 거기 아파트 단지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다녔었는데 이 집 가서 수업하면 숙제를 애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아유 씨. 막 수업을 해요. 1시간 반 정도 되면 엄마가 이제 딸기 주스를 갈아와요. 드드드드득 소리 나면 좋은데? 이거 조금 먹고 하고 단어 이거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안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친구랑은 뭐 문법 그리고 독해 조금 이러고 저는 어떻게 돼요? 2시간 지나면? 이 새끼가 숙제 안 했다고 제가 그 집에 남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 다른 집 가야 돼요. 그렇게 하루에 2개, 3개를 뛰어야 이게 돌아가는 게 가해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밸런스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단어 시험을 따로 볼 수도 없고요. 듣기를 따로 할 수도 없고요. 그냥 걔하고는 문법책 한 권을 몇 달에 걸쳐서 한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과정이 이렇게 진득하게 진하게 우러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는 케바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뭐냐면 학원이나 과외 선생이나 즉 내가 아닌 타자한테 의존을 하셔가지고 이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 그 외면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지금 밸런스가 깨져 있고 이거 진단을 받으셔야겠죠. 그리고 이 과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은 타고 들어가셔야만 답이 나온다. 이런 본질적인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외면을 하게 되면 고1 때 이제 애가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뒤에도 조금 샘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SMP라는 아까 프로그램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2025년도 학생들은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을 데리고 대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기준이 필요했었냐면은 공부 의지는 있는데 등급이 1이 안 나와요. 3등급이나 2등급 정도 나오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9등급제로 따지면 3, 4등급인 거죠. 대학 못 가요. 근데 의지는 있어요. 성실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겁니다. 엄마의 의지가 일단은 뜨거워요. 엄마가 뭔가 서포트 해주시려는 심적인 혹은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각 반마다 선생님들께서 2-3명을 추천을 해서 얘네들을 데리고 진행을 했던 건데 이 경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이번에 성적 되게 많이 올랐다고 저한테 막 하이파이브하고 이랬던 아이들도 여러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특별한 케이스라서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함께하는 학습을 위한 필수 항목 시간관리. 자, 학부모가 하셔야 될 게 있고 학생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죠?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스마트폰하고 가장 친하신 거 맞죠?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혹시 일어나셔서 혹은 오늘은 좀 바쁘셨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뭐 아이 학원 가고 나서 어제 혹은 학부모님들 책을 조금 읽으셨나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좀 하셨나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대답들이 우리한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안 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주지 말자, 스마트폰을 뽀개버리자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굉장히 진지하게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공간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아빠가 이걸 하셔야지 애가 해요. 그쵸?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솔직히. 쟤한테는 책 읽으라고 그러고 나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언제 쉬냐고요. 그래서 참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저는 입시를 2 아이를 이제 끝냈는데요. 둘 다 성인이 돼버렸어요. 어느새.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게.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뭔가 모범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나도 얘한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한다라는 것들을 같이 호흡해야 된다는 게 아니 나는 고등학교도 졸업을 했고 대학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맨날 빡세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애한테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게 언제 끝나냐? 하나 끝나니까 하나가 또 시작되고 그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말에도 못 쉬고 막 이런다는 게 근데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걸 안 하고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상이몽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을 뭐 각자의 어떤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이거는 답은 다들 학원주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이셔서 좀 분위기 좋게 같이 이제 약속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 취침할 때. 그래서 이런 거치대를 좀 거실에 다 같이 논다던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독서는 왜 안 할까요?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죠. 근데 또 독서에 빠진 분들은 독서가 가장 재밌다고들 합니다. 그쵸? 이 부분도 역시나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경우들이. 자, 그리고 노트 정리, 개념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어떤 내용을 읽고 그거를 요약 정리해봐, 노트 정리해봐 그러면은 진짜로 못해요. 버벅거리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것도 이제 아이들 성향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머리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말이나 글로는 잘 안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들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과 성향이 강한 경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어체의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논구술 자체도 당연히 이제 구술도 있지만 논술이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부분 이런 내용들을 부모님께서 학생에게 같이 공유하고 알려주고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목표는 시험의 오답 정리를 통해서 이유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를 체크해서 네가 왜 틀렸는지를 한번 이유를 써와 라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한테 해도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몰라서 이러면은 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열심히 안 해서 뭐 시험 공부를 더 빠르게 파악을 못해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 문제의 본질을 개념 정리를 이해를 못했는지 문제 자체를 읽지를 못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시행착오를 지금 빨리 거쳐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겠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2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중3이 되면 이제 오답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조금 더 날카로운 송곳 같은 공부 과정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친구예요. 친구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우리가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해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말을 안 듣죠, 아이들이. 그 마음대로 잘 안 되시죠. 근데 제가 저는 좀 아이를 키웠으니까 대부분의 경우들의 또 아이들도 보면은 제일 학원에 와서 제일 저랑 상담할 때 얘기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엄마 아빠 얘기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 엄마 아빠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얘기나 친구의 관심이 굉장히 많죠, 사실은. 친구 영향력이 있죠. 근데 동시에 엄마 아빠에 대한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것을 저는 늘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되면 저희 엄마가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고1, 2가 되면. 그러니까 얘네는 이렇게 듣고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정말로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고 ADHD냐 이 정도면 약간 이런 느낌일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발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제가 이제 저희 큰아이한테 고등학교 올라갈 때 걔는 공부를 그렇게 막 열심히 중학교 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진짜 빡치면 야 다 그만둬 씨. 다 그만둬? 돈 아까워. 이 돈으로 내가 나중에 내 주식을 살란다. 3점을 살지 내가 이거를 갖다가 15만 원까지 갈 줄 누가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과정들을 거쳤다가 고1에 올라갔을 때 중3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서연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찾아. 왜냐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는. 니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군지 알아? 안 돼요. 수학 제일 잘하는 애 누구야? 이때야. 걔는 학원을 어디 다녀? 몰라?
알아봐. 걔는 스카를 어디 다녀? 모르지? 지네 동네 다니겠지? 알아봐. 걔는 주말에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한대? 알아봐. 그럼 내가 왜 알아봐? 그것까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만 결국 그 아이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큰아이가 이제 25, 6 됐거든요. 근데 걔네들하고 지금도 친해요. 그 친구들하고. 근데 제일 쇼크 먹었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학원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닌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국어학원에서 엘베 타고 이렇게 또 내려오는데 10시에 끝났잖아요, 학원이. 그래서 내려오는데 아휴 너무 힘들다. 진짜 집 가서 마라탕 시켜 먹을까 뭐 탕후루 가다가 먹을까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두 명의 친구가 또 스카 가야 돼 씨 이러더래요. 10시에 끝났는데 스카 가서 새벽 1시 뭐 1시 반 언제까지 있고 그때 엄마가 또 데리러 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얘가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스카를 간다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연하지 시험 기간인데 그럼 어딜 가냐. 집 가면 당연히 자기가 돼 있고 완전 퍼져버릴 테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특히 첫째 자녀이거나 자녀가 한 명인 경우는 학습 양이라든가 방향성에 대해서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어서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기준을 잡았던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들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게 친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너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친구를 본을 받고 멘토를 삼아서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게 뭐 사람을 해치는 거냐 뭐 훔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다만 너무 쪽팔리고 좀 구리니까 너도 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걔한테 도움 줄 수 있는 게 하다못해 통상 과목의 뭐 노트 정리라도 아니면 티키타카가 될 수 있는 대화라도 뭐라도 돼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아이들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내려가서 학생은 학부모님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될 수가 없어요. 일단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딸, 우리 아들하고 가장 마지막에 포옹하고 손잡고 이렇게 볼부비었던 때가 언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이셨을 수도 있고 기억이 좀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인간은 우리 모두가 다 스킨십에 굉장히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서먹했다가도 어색했다가도 사실 손잡게 되면은 따뜻해지고 우리 엄마, 우리 딸, 그래 얘가 그때 그렇게 귀여웠던 걔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같이 식사하시면서 이런 나눔의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계속 하셔야만 합니다. 자, 중학교 2, 3학년 아까 이제 시험 문제를 보시면요. 몇 번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목차가 시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이제 2학년 1학기를 딱 올라가게 되면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단항식, 다항식의 계산, 또 1차 방정식 배웁니다. 부등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도형을 이제 배우게 되고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그리고 확률과 통계의 기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아까 배운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 과정을 배우고 이제 중3에 올라가게 되면 아까 유형학습 말씀을 드렸는데 무리수와 실수,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계산, 2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를 배워야 2차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 대학을 그래도 진짜 스카이를 보낸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얘가 이번 학기에 수학의 목차를 뭘 배우고 있는지 이 시기에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런 개념들을 배우고 있을 때 얘가 순환소수에서 약간 전다 아니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의 도입 부분인데 여기서 약간 애가 애매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다까지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내 새끼의 네 번째 발가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발이 아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걔가 거기가 지금 발톱이 좀 파고드는데 왼쪽에 네 번째 발가락 부분이고 그게 약간 사이드 쪽으로 좀 쏠렸대. 그게 문제래. 이렇게까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을 최상위권 엄마들끼리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문제집이 좋대? 어느 학원에서 좀 이걸 개념 정리를 잡아줘야 돼? 새끼 선생을 붙여야 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학원과 막 새끼 선생 이런 식의 포커싱이 아니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주집에 가도 딱 보면 보이잖아요. 저 테이블 엄마들이네 지금. 저 테이블 엄마들인데 그 애들 때문에 힘들어서 물론 한잔하면서 이렇게 좀 해소를 하려고 오시긴 했으나 딱 보면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기아 벡터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지금 그걸 빠꾸가 났으면 이번 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겨울에 뭘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막 아주 활발하게 나누고 있는 경우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이제 교과서도 받게 될 텐데 개념 정리의 목차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학부모님들께서는 토요일날 이 시간에 오실 정도면 요거는 한 두세 번 정도만 읽으시면 파악이 되실 수 있어요. 체크하시고 GPT한테도 물어보시고 목차 정리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질문하시고 하시면 얼마든지 파악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새끼하고 매칭을 시키는 것이죠. 요 과정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월에 우리 애들 국수형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는 거는 어렵진 않지만 봐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수형 고1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게 되면 지금 국어, 수학, 영어마다 몇 번이 틀렸다고 X표 표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몇 번에 무슨 문제에 무슨 개념이 나오는지는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그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애가 몰라요, 그걸. 그리고 학부모님도 미처 아직은 모르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이후로는 아실 수 있잖아요. 고1, 3월 모의고사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친구가 틀린 문제들을 봤을 때 뭐 화법 요지 파악이 안 됐다, 작문이 안 됐다, 뭐 문학 시 소설 부분이 약하다. 그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또 찾아서 디깅을 해야죠. 이게 이제 학습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지금 17번까지는 틀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떤 학원을 보냈는데 얘한테 듣기를 주구장창 많이 시킨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22번이 틀렸고 32번, 36번 이런 문제들이 틀렸네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번호를 딱 보니까 벌써 빈칸에서 하나 틀렸고 순서 삽입 쪽에서 틀렸으니까 좀 오답률이 높은 문제만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상위에 있는 것이고 선행을 좀 더 빼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될 수 있죠. 레벨이 높은 학생일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어떤 이 성적표 문해력? 이게 이제 학부모님이 좀 필요하신 부분이다. 그러면 틀렸어요. 틀리고 수고했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 화이팅! 이게 아니라 틀린 부분에 대한 오답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옛날처럼 막 문제를 오려 붙이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 보여주기식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일단 첫 번째는 왜 틀렸냐는 거예요. 왜 틀렸지? 엄마 내가 문제를 잘못 본 것 같아. 뻥치지 마. 부라치지 말고 다시 얘기해보자. 왜 틀린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봐 그러면. 그래? 더 깊게 얘기하면 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철석같이 오해하고 오답 정리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시행착오를 지금 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과목마다요. 1번부터 45번까지 수학도 1번부터 15번까지 30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마다 어떤 유형이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죠. 성적표를 보고 등급에만 매몰되면 안 되시겠죠. 영어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17문항이 있고요. 45번까지 있어서 전체 등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몇 번을 틀렸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스페시픽하게, 스마트하게 이걸 들어가야죠. 무조건 막 열심히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자, 국어 수학의 이해와 연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의 문학, 비문학의 구분의 이해와 연결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문학이고요. 이쪽이 이제 비문학입니다. 그 문학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활동 및 예시, 그러니까 작품을 선정하게 됐을 때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혹은 뭐 김유정의 동백꽃 같은 교과서 연계 작품의 일부를 읽어야 돼요. 그리고 시와 소설의 주요 화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내 방에 남아있는 책을 볼까라는 문장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고 핵심 표현의
한계 정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매일마다 사실은 국수형에 대해서 한 30분 이상씩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와 연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비문학은 과학지문 그리고 사회지문 중에 하나를 읽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SMP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들한테 국수형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하루에 30분씩 각 과목마다 국어, 수학, 영어를 공부하는 미션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문학 읽고 비문학 읽고 하루에 30분씩만. 많이 할 필요 없으니까 지문 하나만 읽어. 그러니까 읽어도요. 이게 아니라 읽고 나서 정리하라는 거죠. 하나씩 읽고 구조 파악의 예시를 들어봐. 지문의 첫 문단에서 주요 대상을 찾고 글 전체를 통해서 비교 대조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는지 구조를 파악해서 요약을 해라. 그래서 이게 줄글로 쫙 돼 있는데 이걸 도식화하라는 거예요. 이 정리를 계속한 친구들은 못 당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꾸준함인 거 아시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이 시험이라는 게 내신도 그렇고 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요. 제가 예일여고를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데 내신은 예일여고가 제일 어려워요. 대성보다 어렵고 성적보다 어렵고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여학생들이고 다 치열하다 보니까 막 너무 어렵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뭐 중학교 때 방구 좀 꼈던 애들도 다 가서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뭐 오리무중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막 죽을 상을 쓰고 막 이렇게 왔을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오버하지 마. 뭐 하나고야? 지금? 뭐 외고 왔어? 지금? 영재고야? 숙명여고야 여기가 지금? 가지가지 한다. 지금 여기 은평구고 일반고야 그냥. 일반고 여고에서 니네들끼리 지금 하는 거고 이 시험 문제는 절대 외고나 자사고나 하나고 문제도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하면은 볼 수 있는 시험이란 뜻이죠. 수능은 어떤가요? 아니 수능도 물론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가 한번 정색하고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를 제대로 공부하고 했으면 볼 수 있는 시험 성적을 냈겠죠. 그런 수준을 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 듣기의 경우 17문항을 교포들만 풀 수 있는 문항을 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쉽게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뭐 외국에서 살다 온 애, 영유 나온 애만 유리하다 그렇게 풀게끔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건데 다들 너무나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굉장히 오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정말 꾸준히 우리가 30분씩 이렇게 각 과목의 공부들을 계속 중2, 중3 때 해봤다면 고1 때 생각보다 굉장히 별거 없는걸? 내가 왜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뭐 어마무시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라는 경우들을 겪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요. 경험을 해본 사람이 그걸 자신감 있게 넣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 경험을 중2, 중3 때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못하면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2 때 11월에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모의고사를 보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의 경우는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죠. 영어도 단어 외우고 뭐 독해하고 문제 풀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자기 공부가 너무 필요합니다. 학부모님들 학창 시절에 공부하셨을 때에는 아마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단어집이 있죠. 능률복화 뭐 이런 단어집이 있어요. 시중에. 뭐 워마 시리즈 이렇게 훌륭한 단어집이 있습니다. 이주와 어근에서도 그런 단어집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요. 본시험, 재시험용 따로 있어서 이걸 시험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단어집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단어집은 어떤 거죠? 베스트셀러고 긴출어휘들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반드시 외워야만 하는 필수 어휘들이죠. 그런데 내가 오늘 학원이나 학교에서 공부했던 독해 지문에 나왔던 단어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내가 오늘 봤던 지문에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들은 안다 그러는데 나만 모르는. 그럼 내 단어장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장이라는 거는 시중 단어장 따로 나만의 영어 단어장이 따로 이렇게 이원안에서 투트랙으로 가는 건데 이거 고2, 3대도 없는 애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쌤통이다. 씨. 오히려 좋아. 왜냐면 저렇게 절고 있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면 나는 완전히 위너겠네? 이게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닌데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프로듀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프로듀스. 그럼 프로듀서 하면 우리가 또 PD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영석 PD. 근데 프로듀스를 생산하다, 제조하다, 결과를 나타내는 동사의 뜻이 있죠.
그런데 명사의 뜻에 동산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는 그런 경우가 많죠. water 이러면 물이라는 뜻도 되지만 물 주다도 되고, plant 그러면 뭘 심다도 되지만 식물이라는 명사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고 꼬라지도 똑같은데 품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영어 단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의어가 많죠. 각각의 한 단어인데 굉장히 생뚱맞은 단어의 뜻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놓치면 사실은 독해에서 확장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단어도 다 통과시켰고요. 제가 얘를 과외를 빡세게 시켰는데 그 선생님도 단어를 아주 끼깔나게 관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고2 모의고사까지 싹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시켰는데 왜 1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하는 바람직한 경우는 단어 스펠링 쓰고 뜻 요 정도는 써야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반드시 예문. 반드시 예문. 예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문, 동사로 쓸 때의 예문, 명사로 쓸 때의 예문,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문법 포인트까지 정리하면 너무 좋겠죠? 요 정도까지만 해도 너무 훌륭하고요. 예문은 자기가 스스로 영작하라 그러면은 애가 제대로 된 영작을 못해요.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니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야 GPT한테 돌려. 근데 되게 웃기고 재미있는 짧은 문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래. 문장을 아주 짧고 웃기고 재밌는 거. 니네 집 댕댕이를 집어넣든가 그 주어에다가 네 친구를 집어넣든가 아이돌을 넣든가 네가 딱 봐서 기억이 날 것 같은 그런 문장,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세상은 공평해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귀찮을 뿐이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쉬운, 그러나 귀찮은 이거를 해내는 누군가는 잘 될 거고요. 이게 빤히 이렇게 보이고 알고는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중학교 2학년의 레벨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이주와 어거는요, 중1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저희 재원생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물론 첫째 자녀가 있으시면 계시겠지만 중2부터 고3까지 있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중2 과정은 거의 뭐 예비 고1 과정의 첫 단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6년의 중2 과정은요 아주 센 기초반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레벨 자체가 다채롭게 있진 않고 좀 어느 정도 공부에 의지가 있고 좀 역량을 키울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의도다, 이런 말씀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제2탑반이 있고 제2투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요일이 하나로 매몰되어 있진 않아요. 제2탑반도 월수금 라인, 화목 라인 쫙 있고 제2투반도 월수금 라인, 화목토 라인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제1을 만들진 않겠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구몬 영어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정규반 수업은 이제 일주일에 2번이죠. 그래서 2시간, 2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강사가 입실해서 2시간, 2시간 하고요. 보통은 독해, 그리고 문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요거 외적으로 2시간은 강사가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수업을 하고, 그런데 테스트를 그 시간에 물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들어오면 수업이 너무 못 나가요. 그래서 테스트는 능률복화 시리즈가 저희가 이제 지정된 단어집인데, 이번에 그 책이 또 새롭게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단어장을 이번 한 2달여간에 걸쳐서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재편성을 해서 만들었는데, 다시 오랜만에 만들면서도 느낀 게 너무 빡세다. 이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학부모님들 사실 잘 모르시는데, 애들도 성취감 높이게 하려면 솔직히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데이 1에는 30개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베스트셀러 단어집 다 보시면 알겠지만 30개 단어 옆에 파생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예문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30개 단어 외웁니다, 60개 단어 외웁니다, 저희 100개씩 외우게 시킬 거예요, 저희 목돈 그 이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30개 단어 중에 15개만 시험 보면 돼요. 랜덤으로. 그리고 제 시험 볼 때 또다시 랜덤으로 보면 돼요. 근데 저희 단어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개 단어가 다 있어요. 그리고 예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유반이어가 그 옆에 있어요 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짜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단어가 안 늘잖아요. 사실 아까 보셨지만은 단어 하나에 다이어가 있고 품사가 2개 이상인 거를 모르면 독해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올라갔을 때의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
단어의 다이어인 경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 첫 번째 뜻으로 쓰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정도 되는 뜻을 알아야만 독해가 되는 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독해를 할 때 굉장히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 때문에 어찌됐건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단어집의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예문과 유관이어와 표제어와 이런 것들을 물론 단계별로 조금 아이들한테 시험지 레벨을 좀 다르게 하겠지만은 구성이 돼 있고 또 나만의 단어장이 이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거는 통과를 못하면은 재시험을 반드시 봐야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3회 이상 아웃이다 뭐 이런 약간 디폴트 값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문법, 어법, 고등 어법하고 연결되는 체계적인 문법 구조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첫 단추부터는 이제 품사, 그리고 문장의 주요 성분, 그리고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문법적인 매핑을 계속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고 독해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그리고 듣기는 지금 중학교 때 일단 다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좀 우수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듣기, 2학년 듣기, 초등학교 6학년 애들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했을 때 나쁠 게 하나도 없고 사실은 17개를 굉장히 언제 들어도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로 유형에 익숙함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일단 중학교 2, 3학년 때 과정까지 중에 고3 17문항을 다 맞추는 것. 이것까지 하면 실제로 예비고일 과정에서 제일 높은 레벨은 듣기가 안 들어가요. 아예. 그러니까 과제로 내주던가 아예 과제로 또 빼버리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완강을 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나만의 단어장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시키고 손을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나만의 단어장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니까 이렇게 하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건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안 합니다. 지금은 하라면 다 하거든요. 자, 그리고 듣기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듣기를 왜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일단 영어과에 있어서 45문항인데 제일 먼저는 첫 단추가 이거죠. 가장 쉽게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먼저 맞춰놔야죠. 남들이 어렵다고 그러고 뭐 킬러 문항이다 어쩌고 저쩌고 빈칸 순서 삽입을 왜 건드려요 그거를. 지금은 듣기 문항을 다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단어들, 문법들 이런 것들을 맞추게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것들은 순차적으로 하면 돼요. 지금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듣기를 해야 되는데 듣기를 진짜 안 했던 애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었던 아이들은 대체로 학습에 있어서 조금 많이 밸런스가 깨졌거나 좀 문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아주 쉽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시키는데 일단은 이거 제가 다 이제 기획을 짠 거예요. 한 달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계속 다시 하고 해서 교재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듣기도 이렇습니다. 2시간이 독해 2시간, 문법 2시간이잖아요. 수업을 왔을 때. 그러면은 모든 두 번 왔을 때 단어 시험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3교시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시죠? 근데 거기서 가는 게 아니에요. 듣기를 해야 돼요. 듣기를 해야 돼요. 하루는.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숙제로도 내주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에서 듣기를 한번 들려주는데 틀린 것이 있을 거예요. 틀린 거를 체크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줘요. 그럼 틀린 걸 2번 듣는 거잖아요. 그럼 듣고 딕테이션을 시킵니다. 근데 딕테이션 안 될 거예요. 잘 안 돼요. 왜 듣기가 안 되냐면 단어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딕테이션의 나머지 부분을 숙제로 해오는 부분이 있고 다시 입시를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은 지난주에 많이 틀렸던 문제들이 있어요. 딕테이션에. 그거를 다시 들려줘요. 지금 제가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가 같은 내용을 3번에서 4번 정도 들릴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들이 숙제해오라 그러면 답안지 베끼거나 대충 발가락으로 하거나 거짓말로 해오거나 안 해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 가지 답지도 그렇고 요즘엔 유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3번 이상 들려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딕테이션 과정에서 몰랐던 단어 같은 거 체크하고 형광펜치라는 매뉴얼이 정확하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매뉴얼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독해 교재에 있는 스크립트를 하나를 빼가지고 이거를 월마다 교재를 만들까를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를 고민해보니까 그러면은 독해를 해서 지가 알고 있는 내용을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들린다고 착각을 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듣기 교재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최선인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많이 해서 구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2탑반의 심화독해 강화인데요. 제2탑반은 저희의 어떤 야심적인 그런 본질적인 반이죠. 그러니까 이주어원을 거쳐간 수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엉뚱한 데서 마주칩니다.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반포 쪽에 제가 제일 친한 제자가 있어요. 걔는 결혼해서 지금 애를 둘을 낳는데 그래서 그 집 애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차가 온다 그래서 픽업까지요. 유치원 차 온다 그래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름에 걔랑 언제 오냐 도대체 막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애 엄마랑 저랑 버스가 쭈르륵 내려갖고 우리 애기가 내렸어요. 설아야 누군지 기억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 선생님 있잖아요. 내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선생님 저도 이주와 나왔어요. 반포에서. 반포에서. 그래서 헐 뭐지? 여기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학생들 중에 저희의 어떤 그 본질적인 내추럴 본 이주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J탑 출신이 많아요. 주로. J탑으로 가서 HP2나 3로 가고 거기서 어느 학교 고등학교로 가서 이제 내신을 누구랑 하고 졸업을 하면 보통 못 가도 서강대 이상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시작이 J탑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반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프로그램 자체는 J탑은 그냥 중학교 2학년반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중학교 3학년에 HP 1, 2, 3반이 있는데 3가 제일 레벨이 높거든요. 근데 얘네는 HP 2 정도의 교재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려면 좀 애도 욕심이 있고 공부 역량도 좀 있고 기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얘네들부터는 사실은 모의고사도 조금 더 빨리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특별 강화반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목표를 저희가 정합니다. 먼저 J2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학년 11월에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국수형을. 그게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목표를 잡아가지고 2026년도 3월 목표, 6월, 9월, 11월 이렇게 목표를 잡았을 때 70%, 70%, 75%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죠. 근데 제2탑반은 좀 다릅니다. 제2탑반은 2026년도의 마지막 목표는 80, 80, 85%예요. 그러니까 100분위로 봤을 때 저 정도가 되는 건데 중학교 2학년에서 제일 높은 레벨이면 사실은 2학년의 마지막에 끝날 때 목표는 조금 더 90에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는데 그것도 오해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봐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까지 다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올라왔어요. 아유 그럴 리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건드린 거예요. 대부분 그냥 모의고사 마더텅이나 자이스토리를 쭈르륵 풀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된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마스터된 경우는 전체 한 700명 중에 제가 보기엔 2명도 안 돼요. 진짜 그 정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게끔 가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제대로만 간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잡아서 3, 6, 9월에 이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내년에.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될 때에는 이런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2026년 중학교 2학년 이제 함께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말입니다. 오늘이 주말이죠. 주말에 우리 자녀가 순공 시간 5시간, 학원 숙제하는 시간 빼고 순공, 국어, 수학, 영어. 대한민국 입시상 예외가 없는 불문율이 있어요. 국수형을 잘하면 대학은 간다. 국수형을 잘하면 대학을 갑니다. 국수형 중에 못 받고 난다? 못 갑니다, 이제. 못 가요. 막 수학 잘해갖고 막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죠? 영어 3 나와서 못 가는 경우 많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영어를 한동안 확 내려놓는 바람에 너무 많죠, 그런 경우. 자, 근데 오늘이 주말이고 내일도 주말이잖아요. 저 순공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디에서 하실 거죠? 좋은 방법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용하고 후미진 카페 같은 데를 애랑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니? 맛있는 음료수, 버블티, 뭐 초코칩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해주고, 엄마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엄마 여기 있을게. 엄마도 막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유튜브를 살짝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까지 같이 공부할게. 내지는 거실을 그렇게 꾸며놓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죠. 요즘에 뭐 쇼츠나 이런 거 보니까 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학이니까 또 이 방학이 언제 끝나려나 싶은데 어찌됐건 기역자, 디귿자 해갖고 막 거실에다가 책상 이렇게 세팅해놓고 우리만의 1교시, 2교시, 3교시 하는 집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 그리고 과목별 노트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규칙적인 독서, 토론, 습관 잡는 거.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렵지만은 책을 같이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이 습관이 좀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막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은 또 아니더라고요. 자,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과목별 부족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목차를 일단 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 웹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주말에는 학원이 아닌 순수 공부 시간을 아이한테 확보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책과 미디어를 이용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시는 게 참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학습 정보, 공부, 결과물이 같이 선순환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일단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한테 너무 많은 과제를 드리는 건가? 그래서 이주아 니네는 뭐 할 건데 이런 질문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요 어떤 학원에서 혹은 어떤 선생님이 나만 믿으세요? 혹은 여기를 맡기면 됩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은 현실에는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쵸? 그 얘기가 듣고 싶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국 마지막 결과물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어떤 좋은 성과를 낸 입시에 있어서 그게 뭐 꼭 스카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 역량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절지 않고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경우들을 보면은 그 뒤에 학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가 지금 이번 학기에 과목별로 어떤 과목의 어떤 목차의 어떤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거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